지엄마 죽고 얼마 안 있어서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내가 그 아이를 먼저 찾아야 내가 저지른 일이 드러나는 걸 막을 수 있어. 최선영이 친양자 입양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장윤자가 진장수와 박복선에게 최선영의 위자료를 훔친 도둑질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제 어쩌라는 거냐고 하면서 배째라 전술로 나왔는데요. 한진태가 김마리의 아들 한현우를 5살에 유기한 혹은 일부러 유기하지 않았지만 장인어른 김영수 박사의 저놈을 믿지 말라는 유언에 모멸감을 느끼고 복수심으로 이후 현우를 찾을 수 있는 증거들을 일부러 지운 극악한 범죄의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진실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김마리는 현우를 잃어버린 지 30년 만에 현우의 내고 구급차를 찾고 최선영이 14살에 입양한 아들 채우리가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아들 현우라는 걸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진태의 증오심보다 강했던 김마리의 모정,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30년을 현우를 찾을 거라는 믿음으로 견딘 김마리의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김마리와 채우리가 김마리와 한현우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엄마와 아들로 만나는데요. 채우리가 병원 재벌 해들가에 창립자인 김영수 박사의 유지를 이어받는 해들재단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현성을 해들가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계획적인 접근으로 혼전 임신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무사히 마치고 언제나 빛나서 죽이고 싶었던 진수지에게 너는 해들병원 월급쟁이고 나는 해들가 안주인이라고 헛소리 짓거린 진나영의 끝이 없는 추락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진나영과 김마리의 가짜 허니문도 끝이 났는데요. 시작은 진나영이 한진태가 원하는 일, 집안의 과거를 청산하고 현우방을 콩이방으로 꾸미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마리는 채우리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현우방에 있었는데요. 진나영이 모비를 가지고 와서 방에 걸겠다고 해요. 현우방에 현우 물건들을 다 치우고 태어날 콩이 물건들로 채우자는 말을 영악스럽게 한 건데요. 김마리는 이제 예전에 불안하고 신경쇠약에 빠져서 진나영의 싱잉볼과 가짜 위로에 넘어갔던 김마리가 아닙니다. 감히 네가 뭔데 우리 현우방을 네 맘대로 바꾸겠다는 거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우방에서 김마리와 진나영이 다투는 소리가 나자 한현성이 달려오는데요. 한현성이 진나영 편을 들고 김마리는 분노해요. 김마리는 진나영의 계획적인 해들가 접근을 알면서도 해들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묵인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진나영을 받아들인 건데요. 채우리가 해들가에 입성하면 진나영의 추악한 민낯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한진태는 김마리가 경찰서에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30년 전 현우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장영사와 통화하는 걸 듣고 김마리와 장영사가 현우를 찾기 전에 먼저 현우를 찾아야 자신이 저지른 일이 세상에 드러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걸 직감해요. 한진태와 현우를 유괴한 정순정이 관련이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도 곧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진태는 1994년도에는 현우를 버리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진태가 해들 요양병원에서 찾은 정순정의 차트에는 정순정이 1994년도에 해들병원에서 위암 선고를 받은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1994년은 현우가 실종된 해입니다. 한진태는 해들 요양병원을 찾은 후 담당자에게 1998년도에 입원한 환자들의 기록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 한진태는 병실 앞에서 엄마가 치료 중인 걸 지켜보는 남자아이를 발견하는데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본 한진태가 현우야라고 했습니다. 한진태는 병실 앞에 서 있던 현우를 보고 바로 뛰어나왔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현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진태는 김영수 박사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장인어른이 계신 병실로 갔는데요. 현우를 봤다고 생각한 한진태가 김영수 박사에게 현우를 버리지 않았고 반드시 장인어른 앞에 데려다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복선이면 한진태가 김영수 박사의 임종 직전 반드시 현우를 찾아서 데려다 놓겠다고 한 말이 정말 그때까지는 거짓이 아니었던 건데요. 한진태의 장인어른에 대한 존경이 증오로 바뀐 건 김영수 박사가 김마리에게 한 유언, 저놈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유언을 들은 후였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한진태는 자신을 머슴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믿지 않고 현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장인어른에게 증오에 가까운 복수심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진태가 4년 만에 본 현우와 임종 직전의 여자의 모습은 현우를 유괴해서 4년간 자신의 아들로 데리고 있었던 정순정의 임종 직전 모습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한진태가 더 이상 현우를 찾지 않기로 결심한 건데요. 한진태는 형사가 현우를 찾는 걸 막기 위해 정순정이 현우를 유괴한 증거를 없앤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진태가 현우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입니다. 1994년에 수학과 대기실에 유기하지 않았지만 1998년에 해들 요양병원에서 해들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임종 직전에 정순정을 엄마라고 부르던 한현우를 보고도 찾지 않은 건데요. 김마리가 다시 현우를 찾기 위해 장영사를 만나자 해들 요양병원에서 정순정의 기록을 확인하고 정순정이 살았던 동네로 찾아가는데요. 강원읍입니다. 채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성모 희망원이 강원읍에 있는데요. 한진태가 성모 희망원에 가서 정순정이 데리고 있었던 남자아이가 14살의 마당집 최선영 사장에게 입양된 걸 확인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한진태가 김마리와 현우 모자에게 저지른 극악한 일을 감추기 위해 현우를 김마리보다 먼저 찾으려고 길을 썼는데요. 한진태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김마리의 모정이 한진태의 극악한 마음을 이깁니다. 한현우 실종사건 수사 재개를 요청하러 김마리가 경찰서에 찾아갔을 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김마리는 최선영이 27년 만에 딸을 찾아 같이 살고 있다는 말에 현우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요.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찾아간 건데요. 공소시효가 지났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은퇴했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어요. 그러나 마리는 다시 용기를 내서 30년 전 현우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장형사를 만나 현우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장형사는 끝없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면서도 모든 게 너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뭔가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형사 인생에 기억에 남을 만큼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김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장형사도 현우를 찾고 싶었던 거죠. 왜 그렇게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현우가 사라졌던 걸까요? 장형사는 형사의 직감으로 누군가 일부러 김마리가 아들 현우를 찾을 수 없게 증거들을 모두 없애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마리는 장형사가 말한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를 알아야 현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놓쳤던 단서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진태가 현우 외할아버지이고 김마리의 아버지인 장인어른 김영수 박사에게 품은 증오심은 보이지 않는 거죠. 김마리가 환우의 날 행사에 전시된 직원들의 그 시절 추억의 소장품들을 둘러보다 현우의 내구구급차를 발견해요. 마리는 그 순간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몸이 휘청거리는데요. 이사장님, 엄마. 환우의 날 기념 무대에서 신경정신과 대표로 듀엣으로 노래를 부른 수지와 우리가 호흡이 거칠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린 김 이사장을 보고 달려와요. 채우리가 김마리 이사장을 부축하는데요.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마리는 그 순간 현우가 엄마를 부르는 것 같은 환청을 듣는데요. 채우리 선생, 난 괜찮아요. 김마리는 부축하겠다는 채우리를 거절하는데요. 채우리가 현우로 보이는 환시를 들킬까봐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내고 구급차를 내놓은 직원이 정신과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마리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신경정신과로 향하는데요. 퇴근하는 최우리 선생과 다시 마주쳐요. 최 선생한테 물어보자. 최 선생이 알 거야. 누가 내고 구급차를 소장품으로 내놓은 건지. 전시회에 장난감 병원차를 내놓은 사람이 신경정신과에 있다고 해서요. 그 구급차가 내 아들 장난감 같아서요. 구급차요? 그거 제 건데요. 아드님이랑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착각하실 수도 있죠. 최우리 선생 나이가 어떻게 되죠? 35입니다. 김마리가 최선영을 찾아가서 최우리가 선영의 친아들이 아닌 입양아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작가님이 환우의 날 김마리가 추억의 전시회에서 내고 구급차를 발견하고 근처에 현우가 있을 것만 같아서 현우를 찾을 때 최우리가 김마리를 부축하면서 바로 엄마와 아들을 만나게 해서 감동 100배였는데요. 최선영이 최우리를 입양했다는 걸 숨기지 않고 김마리에게 알려줘서 또 감동이었습니다. 김마리와 최우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99.9% 두 사람이 모자 관계라고 나오고 김마리가 한진태에게 현우를 찾았다고 마당집 최선영 사장이 입양해 키운 신경정신과 의사 최우리가 한현우라고 알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